안녕하세요. 맥케네 지혜투자 클럽입니다. HLB가 주가가 결국 이제 4만원대 이번 주 회복을 못하면서 이 36,000원대까지 좀 내려갔는데요. 다음 주 투자 전략 어떻게 될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개장 직전인 미증시 흐름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선물 흐름 같은 경우에는 나스닥 선물 같은 경우는 0.96%, 이 다우 선물이나 S&P 선물 같은 경우도 0.56, 0.58, 중소형주 중심의 러셀 2000 같은 경우도 0.37% 하락세죠. 자, 지금 이제 그 주식 선물이 떨어지고 있는 것은 이 새벽에 마감되었던 이제 육정시에서도 이 10년물 이 채권 수익률 자체가 지금 4.2%를 넘었다는 거거든요. 요게 이제 2008년도 이후로 가장 이제 높은 수준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자, 이 부분들을 제가 한번 지표에서 한번 봐드리면요. 예, 요게 이제 10년물이에요. 보통 이제 우리가 경기가 침체된다라고 할 때 뭐 여러 가지 이제 선행 지표에서 보는 게 있는데요. 이 단기물과 이 장기물, 단기물이라고 하는 물은 보통 뭐 2년물, 3년물 요런 개념을 씁니다. 그리고 미국 쪽에서는 국채가 이제 뭐 3개월물도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단기물 금리가 장기물 금리보다 지금 더 넘어가 있죠. 그래서 역전이 돼 있는데 심지어는 이제 3개월물하고 이제 10년물하고도 역전이 될 것 같다. 이런 우려감이 나오면서 10년물 금리도 지금 이제 4% 넘어서 2008년도 금융위기에 가장 지금 높은 수준입니다. 이 기준금리, 정책금리는 이제 단기금리잖아요. 그래서 단기금리도 이제 장기금리하고 같이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 상태에서 계속 이제 이 긴축 관련되는 부분들이 이제 11월 초에 FOMC 회의가 있는데 이 물가지표 같은 경우에는 항상 10매칠 정도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보통 이런 상황에서 이제 11월 초에 연준에 이제 긴축 관련되는 부분이 12월 달까지 계속 뭐 0.75 자이언트 스텝 관련되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면서 시장을 압박하고 있는 어떤 분위기로 어닝 시점에도 불구하고 이번 주 또 이제 어닝이 좀 좋았을 때는 시장이 좀 반등했다가 또 이제 이 국채 금리가 또 올라가면서 또 시장을 좀 누르는 이런 어떤 흐름들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죠. 그리고 어닝 발표되는 어떤 기업들이 좀 좋았을 때는 시장이 좀 괜찮았습니다만 스낵 같은 경우에는 뭐 거의 크래싱이 어게인이 되고 있죠. 그래서 뭐 스낵 같은 한번 빠지면 뭐 한 20, 30%막 빠지는 어떤 흐름들의 성장주의 어떤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로버트 기요사키 이제 부자아빠 뭐 가난아빠 그 책 쓴 저자죠. 이분이 주식시장과 채권시장이 같이 지금 난리다. 보통 우리가 이제 우리 금융론에서 이 자산시장을 보면 이제 주식하고 채권이 시차를 가지고 이렇게 움직이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주식도 빠지고 긴축으로 채권 시장도 지금 전 세계적으로 지금 요동을 치고 있으면서 자산 시장에서 굉장히 좀 안 좋은 어떤 상황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변동성 있게 나타나고 있는 부분이고 그럼에도 이제 많이 빠졌기 때문에 we are seeing very attractive valuation. 이 valuation이라고 하는 것은 기업 가치를 이야기하는데 올라갈 때는 오버슈팅이 나오고 떨어질 때는 언더슈팅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적정 대비보다는 많이 빠진 것은 객관적으로 보통 나오기 때문에 가치 투자라든지 장기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 하고 있는데 그래서 변동성은 나타납니다만 아직 이제 정확하게 뭐 바닥을 다졌다 이런 것보다는 바닥 구간에 들어가 있다라는 개념으로 일단 종목들이나 시장을 봐야 되겠죠. 근데 이제 이런 어떤 변동성이 V자가 아니었을 때는 2008년, 2009년도에도 보면 6개월 정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이제 바닥치고 올라가는 흐름인데 지금도 이제 그런 구간에 준하는 어떤 주가의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는 뭐 미국의 이제 지표들 같은 경우 21일 좀 살펴보면요. 그 새벽에는 이제 이게 그 하커 필라델피아 연은 총재가 강하게 이제 물가가 안 잡혀서 강력한 금리 인상 이야기를 했는데 뭐 보시면 오늘 이제 주요 지표 특별하게 없죠. 그 내일 같은 경우에도 보면 나오는 지표들이 크게 없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월말로 가게 되면 다음 달 초에 나오는 어떤 지표라든지 연준의 어떤 집중된 어떤 흐름들을 보일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겁니다. 자, HLB 관련된 기사를 보면 특별한 기사이기보다는 오전에 나왔던 것인데요. 사실 이제 연말이 되고 연초가 되면
가장 이제 좀 두려운 부분들이 재무적인 리스크가 있는 기업들이 뭐 관리 종목 지정이라든지 뭐 거래 정지라든지 이런 게 있거든요. 그리고 특히나 이제 HLB는 뭐 기술 특례 이런 거하고 전혀 관계없고 업종이 이제 바이오 쪽으로 넘어가면서 했더니까 본래 어떤 제조업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뭐 우리 HS상에서 이제 기업 분석에서 재무제표를 좀 잘 보셔야 됩니다. 이제 코스닥 기업이니까 이 별도로 놓고 어떤 상황인지에 대한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코스닥 기업들은 이제 매출 기준으로도 이제 돼 있는데 매출은 이제 보시게 되면 나오니까 상관이 없고요. 이제 코스피는 상관이 없는 이제 영업이익 관련되는 부분이 중요한데 개별로 별도 기준으로 봤을 때 이게 4년 연속이면 관리 종목이잖아요. 이것 때문에 이제 올해 실적이 어떻게 되느냐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전에 마이너스를 했기 때문에요. 2022년도에 그러니까 3년 정도 지금 마이너스를 했기 때문에 올해가 만약에 마이너스가 되면 관리 종목 지정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작년도에 FA를 넣어서 이 임상을 진행하는 기업들은 그 승인되고 판매될 때까지는 매출이 안 잡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매출단도 이전하고 많이 늘어났던 게 결국 이제 FA라고 하는 부분들을 인수하면서 그 부분들이 코로나 이슈로 이 관련된 어떤 실적들이 좋기 때문에 이게 뭐 상반기에도 지금 좋고 하반기에도 나쁘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실적으로는 사상 최대이기 때문에 이런 재무적인 리스크가 없어진 것만 하더라도 상당히 뭐 이 경기 둔화에 내년도에 어떤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을 선제적으로 이 부분에 어떤 리스크는 없다. 이게 뭐 상당히 좀 중요하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 관련되는 이 내용의 이야기들이 또 이제 기사가 나왔던 부분이죠. 기존에 이제 중점적으로 하는 신약 개발뿐만 아니라 재무적인 리스크를 커버하기 위해서 헬스케어 사업 부분. 본래 이제 여기가 이제 세종시에 있던 그 FA죠. FA 이제 부분을 인수하면서 이 회사가 본래 이제 뭐 면봉이라든지 뭐 수압에는 알코올성 관련되는 부분, 이제 진단키트 쪽에 들어가는 이런 부분들이 있다가 이제 추가로 이제 확장하기 위해서 이 대덕 쪽에다가 이제 대전에 있는 거기다가 더 짓잖아요, 신공장을. 그래서 내년도 6월달에 착공해가지고 2024년도 6월달에 준공이 되면 기존보다 이제 헬스케어 사업 부분이 규모는 작습니다만 매출이나 영업단에는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죠. 그러니까 헬스케어 사업 부분은 뭐 신약하고 좀 다르게 바로바로 이제 실적하고 매출이 잡히는 어떤 사업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기존에 이제 그 FA에 대표를 하고 있던 남윤재 이분이 이제 뭐 헬스케어 사업부 사장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2월 달에도 이제 이런 부분을 이야기를 했고요. 그 관련되는 부분을 지금 이야기를 또 하는 거죠. 그래서 코로나 특수 때 좀 잘 벌었는데 그 이후에 이제 또 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그 공장도 늘려서 이제 질병 예방에 준하는 이 면역 진단용 어떤 키트 개발해서 이제 전문 진단 기업으로 발전하겠다. 요렇게 해서 이제 300억 정도가 이번 유상증자를 통해 가지고 요쪽 사업 부분에 좀 돈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작은 투자를 하더라도 회사의 어떤 실적에는 당장에는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뭐 향후에 이제 허가를 받아서 신약이 판매되기 이전까지는 여기가 이제 주력이 되는 거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FA가 2011년도까지 1200억대 매출이었는데 이게 올해까지도 계속 이제 또 연말에 또 이제 코로나 유행 다시 뭐 또 이야기들도 슬슬 나오고 있기 때문에요. 당분간에는 어떤 매출과 영업이익단에서는 좀 뭐 이 어떤 영향으로 뭐 재무적인 리스크는 뭐 특별하게 없을 수 있겠죠. 그래서 헬스케어 사업 부분이 HLB 전체의 83%예요.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영업이익도 좋아서 실적으로는 지금 역대 최대급의 형태를 하고 있고, 그래서 HLB가 이런 효과를 얻었기 때문에 HLB 생명과학도 지금 실적이 그렇게 안 좋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그 HLB와 마찬가지로 이 메디케어 사업 부분이 들어오면서 또 이 에임을 또 인수했기 때문에 동일한 효과를 좀 기대할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뭐 장기적으로는 이런 부분들이 회사의 어떤 이제 재무적인 리스크를 건들지 않기 때문에 뭐 긍정적인 부분을 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난 관련되는 부분에서 이제 그 기사들이 나왔던 부분 시리즈 세 번째 나왔는데요. 그 결국은 이제 이번 그 S마켓에서
키트루드하고 렛미바는 알다시피 이제 통계적 그 확보를 못하면서 사실은 이 간암 관련되는 부분에서는 이제 실패를 했기 때문에 더 이상 하지 않을 거다 했는데, 영구적인 입장에서 좀 이제 관심이 가는 부분들은 그 임상의 그 프로토콜 자체의 어떤 실패라고 지금 대부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보통 이제 HLB나 카멜리주만 같은 경우는 대조군을 그 넥사바를 해서 했잖아요. 근데 이 키트루드하고 렛미바 같은 경우에는 이 대조군 자체가 렛미바 단독군인데요. 그래서 렛미바의 어떤 성과가 원체 잘 나와버렸기 때문에 이 키트루다 렛미바가 나빠서 이렇게 지금 통계적 유의성이 안 나왔다기보다는 렛미바 단독군의 어떤 그 데이터가 좋아서 상대적으로 이제 좋다고 하는 것들을 드러내는 부분이 어려워졌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너무 자신감이 있어가지고 안일하게 지금 그 임상 그 디자인을 했다는 걸로 벌어진 참사라고 지금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만약에 이제 이 그 넥사바를 만약에 해가지고 진행했다면 키트루다 렛미바의 병용 임상에 성공했을 거라고 지금 의료진들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반대로 이야기해 보면 지금 그냥 데이터로만 본다고 하면 그 레키로나 그 리보세라님과 이 캄넬리주맘을 병용했던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데이터는 당연히 성공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예. 근데 이제 그렇지만 또 다른 이야기로 이렇게 엮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냥 성공 여부냐 하면 엄격하게 말하면 성공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승인 여부로 가는 거는 최종적으로 이제 상업화에 성공하려면 이제 허가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허가 관련되는 부분은 빨라도 이제 내년 하반기고 늦으면 2024년도까지 보기 때문에 사실은 그 결과에 따라서 주가가 선행적으로 먼저 움직였고, 그 결과를 본다라고 하면 장기적인 어떤 부분이 아직 남아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그 기대감들이 올라갔다가 빠졌기 때문에 그 어떤 제대로 된 허가와 상업화의 어떤 기대감은 내년도에 이제 결국은 NDA 신청을 하고 기다리는 어떤 기간이 있기 때문에 이건까지 본다면 이제 장기 레이스에 관련되는 부분에 의미가 있다는 거고, 그리고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어떤 기다림이 또 필요한 어떤 흐름에 분명히 있는데, 그럼 주가는 유중에 대한 어떤 흐름들이 결국은 뭐냐면 좀 회사가 좀 아쉬운 부분이 좀 더 이제 확실한 어떤 흐름에서 좀 이런 유중이 나와야 되는데 너무 좀 성급했지 않았을까. 결과적으로 보면 지금 뭐 주가를 본다라고 하면 그런 어떤 흐름들이 계속 좀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뭐 펀더멘털을 본다면 아직 남아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유중 이후에 또 향후의 주가는 또 분명히 또 장기적으로 또 올라갈 수 있겠습니다만, 그 중간에 이제 흘러내릴 수 있는 흐름들을 또 지금 이제 주가에 반영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지금 현재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유지를 하면서 가는 것이 회사도 이제 유중이라는 측면이 좋고, 이제 투자자도 그런 흐름이 좋겠습니다만, 결국은 이 9월 달에 SM 학회 이후로 가격 급락, 그 다음에 이제 플래팅 조정을 한 뭐 거의 한 달 반 정도 했는데, 이 볼린저 밴드 하단으로 지금 열리면서 좀 내려가고 있는 게, 물론 거래량 작습니다만 뭐 이전에도 흘러내리는 흐름들이 많았기 때문에 좀 안 좋은 어떤 흐름으로 계속 내려가고 있죠. 그래서 이 첫 번째 가장 좋았던 박스권, 두 번째 이제 박스권도 유지를 못하면서 또 밑단의 박스권으로 간다면 그 박스권이 4만 원과 뭐 3만 이제 4천 원 요런 라인 정도의 박스권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음 주에는 그 라인까지도 확인을 하는 흐름으로 또 내려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라인은 3만 원까지 박스권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네 가지 박스권의 어떤 가격 움직이러 가는데 중심권에서는 조금 이제 내려가고 있다. 언제든지 뭐 캔들 하나 나오면, 거래량만 나오면 올릴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러면 이제 재료를 반영해도 위에 이제 이렇게 매물을 쌓고 내려가기 때문에 올라갈 때 또 쉽지 않은 어떤 시간과 이제 기간들을 보낸다는 게 이제 흐름이 있겠죠. 그래서 다음 주 이제 중요한 흐름들은 4만원을 빨리 이제 다시 한번 회복해 주느냐, 아니면 이제 밑단에 34,000원 가격까지도 확인을 하는 흐름까지 가느냐, 요런 어떤 이제 라인까지도 지금 움직이고 있다. 이런 부분들을 참조하셔야겠죠. 자, 수급에는 이제 프로그램 쪽은 오늘 뭐 크게 뭐 나온 건 없습니다만, 이제 공매도 관련되는 부분들이 늘어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ADX 지표가 저도
조금씩 올라왔죠. 이 말은 뭐냐면 하락의 각도가 좀 세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모멘텀 지표 자체는 다시 침체존으로 내려갔다는 거죠. 그래서 이 슬로우 스토캐스틱에서는 쌍바닥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게 이제 거래량이 늘면서 어떻게 이제 벌어지느냐. 아직 거래량은 작습니다만 지금 이제 볼린저 밴드가 살짝 밑단으로 벌어지고 있죠. 그러니까 하방으로 좀 열리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빨리 메꿔지느냐 아니면 밑단에 또 확인하는 작업을 하는가가 이제 다음 주에 이제 가장 뭐 중요한 차트상의 흐름이니까 이 부분 참조하시면서 투자 대응 전략 삼으시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